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세포 모형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세포가 얼마나 많을까요? 세포의 크기는 얼마나일까요?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는 대략 한 60조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세포의 크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대략 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난자세포라든지 아니면은 신경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은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세포이기도 합니다. 세포의 크기가 똑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쥐가 있습니다. 누구의 세포가 더 클까요? 어떤 생물의 세포가 더 클까요? 여러분들은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쥐가 더 큰 건 아니고요. 코끼리와 생쥐 세포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생물들이 몸집이 크다고 해서 세포가 막 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코끼리가 세포의 개수가 더 많은 거고요. 생쥐가 몸집이 작은 이유는 세포의 개수가 조금 더 적은 것입니다. 자, 덩치가 크다는 건 그만큼 세포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핵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혼자서 단독으로 생활을 해야죠. 세포 하나가 스스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원핵생물 정도 세균 같은 생물이 아니라면, 우리같이 고등생물이라면 여러 개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유기적인 결합을 하면서 살고 있죠. 어떤 세포들은 장기를 이루고 있고요. 어떤 세포들은 눈을 이루고 있고, 어떤 세포들은 뼈를 이루고 있고, 어떤 세포들은 신경계를 이루면서 다 같이 협동하면서 살죠. 그래서 모습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대략 한 220종류의 세포의 종류들이 결합해서 이 하나의 큰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좋은 세포 하나만 꼽아보려면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줄기세포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줄기세포 다들 아시죠? 요즘에는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아니면은 책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줄기세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기세포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또 하나는 성체줄기세포, 또 하나는 만능유도줄기세포. 자, 이 3가지가 있는데 배아줄기세포가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배아줄기세포.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상된 세포가 있다면 그 손상된 세포에 배아줄기세포를 넣어주게 되면 그 손상된 세포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난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난자라는 것은 다른 생명체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태세포이기 때문에, 이 난자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조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성체줄기세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심장은 심장으로 분화돼야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뼈로만 분화해야 되고 이미 정해져 있어서 다양한 곳에 활용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최근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 있죠? 그 탯줄 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만능유도 줄기세포 또한 요즘에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도 분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연구뿐만 아니고 제품 또한 나와 있고, 기술이 앞으로 더 개발된다면 말 그대로 이 불구인 사람이 일어설 수도 있는 그런 때도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쁜 세포 하나를 꼽아보자면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제가 꼽고 싶은 나쁜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인간이 아직도 정복을 하지 못한 그러한 세포인데, 대부분의 세포들은요, 우리가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줄을 지어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지고, 어느 이상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고 멈추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암세포들은요, 한 번 자라면 그 한 번 자란 것들이 거기에 무작위로 자랍니다. 질서도 없고요, 계속해서 자라고요, 자라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이런 암세포들은 대략 한 20번만 증식을 해도 100만 개가 넘고요, 한 40번만 증식을 해도 1조 개가 넘습니다. 그쯤 되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한 500g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증상을 찾아내야
찾아내는 그러한 경향이 되고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고, 암에 이렇게 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5년 이내에 우리가 생존하여 있을 확률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암들은 훨씬 더 적은 것도 많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암은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바로 음식에서 옵니다. 음식.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식에서 뭐 벤조피렌, 탄 음식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그래서 흡연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밖에 뭐 우리가 감염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이 암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녹황색 채소죠. 자, 이런 채소를 많이 먹는다. 운동을 꾸준히 한다. 이런 것들이 암을 극복하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